안녕하신가요? 유경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모시고 싶었던 모란봉 클럽에서 한동안 인기가 많았던 최유경 언니를 모셔봤습니다. 언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최유경이고요. 대한민국에 온 지는 좀 됐어요. 2005년도 가을에 이제 입국을 했고요. 현재 이제 경상남도 김해 공항 근처에서 이제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왔고, 예. 이랬어, 예. 네, 경상도에 가서 좀 살아보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되더라고요. 아니, 언니. 우리 북한에서도 언니 한북도 지역이 출신인데 아니 제가 오히려 더 사투리가 더 심하고 언니는 북한의 사투리는 전혀 없어요? 그래도 또 경상도에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은 본연의 사투리를 잘 이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럼 혹시 물어봐요? 물어보죠. 짧게 얘기하면 안 물어보는데 네. 길게 얘기하면 뽀롱이 난단 말이에요. 중간중간 우리가 이제 특유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이제 뽀롱이 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강원도나 뭐 전라도 쪽에 가면 경상도 아줌매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투리도 구수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언니가 지금 하니까 더 구수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위기를 살려서 오늘 최유경 언니는 어떤 곳에서 일했는지 궁금하시죠? 언니는 북한에서 억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억가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억가, 지금 현대판 궁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10년, 11년 동안 군사복무를 하면서 김씨 일가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분야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쁨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부까지 다 있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억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북한의 억가, 언니 몇 살 때 뽑혀갔었죠? 18살. 제일 예쁘고 꽃다운 어린 나이에 뽑혀갔네요. 그죠? 그렇죠. 북한은 이제 그 숫자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북한은 그게 특기거든요. 그거를 한 14살, 15살 때부터 이제 와요. 학교로 와가지고. 그럼요. 평정서, 성적, 공부도 뭐 너무 못해도 안 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성적,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은 계급사회니까 그 집안 환경 이런 걸 봐가지고 이제 딱 졸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삼지연 여단 또는 포텔 여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김일성이 별장하고 초대소가 한 60리 거리를 이제 사이에 두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저는 한 10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 왔거든요. 그러면 백두산에 위치해 있는 김일성 별장에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말로만 듣던 김씨 일가의 별장. 네, 거기서 언니가 근무하셨는데요. 일단은 아까 언니도 말하다시피 억가에 가려면 기본 토대, 신체 검사, 몸에 흉터가 있어도 안 될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네, 이렇게 이성 교제 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단 통과돼야만이 갈 수 있는 거였고, 그죠?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북한의 그 억가 출신들을 선발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더라고요. 그거를 다 해요. 이게 처녀인가 아니면 뭐 남자하고 이런 연애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를 다 산부인과를 통해서 검사하죠. 네,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친구들 그거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검사를 해서 데려가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거의 필수라고. 모든 게 다 필수. 통과돼도 그 부분이 걸리면은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등에 흉터가 있었고 또 몸에 발 쪽에 흉터가 있었는데 네, 얼굴은 예뻐도 또 그거가 있다고 또 안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조금 예쁘장한 아가씨들은 다 뽑혀가고 없고 또 눈이 돌아가는 아가씨들은 다 한국 가고 중국 가서는 없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억가도 여러 분야가 있고 또 맡은 직급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언니는 백두산 그 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됐나요? 김정일이 일가나 그 우리가 이제 간부들을 이제 상대로 하는 이런 데는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도 다 억가 출신들이 돼야 그 안에 건 비밀 모든 게 비밀 검수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가축들도 대량적으로는 키우지 않아도 뭐 부화기를 들여다가
알을 영국에서 어리알을 수입을 해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 듣기로 영국 그 오리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무슨 양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네. 예, 그러면 언니는 무슨 일을 하게 된 나는 거죠? 물론 내가 뭐 클럽에서 이제 네. 인연이 돼서 가연 씨를 만났지만 저는 오리 사육을 하다 왔어요. 오리 사육을 그러면 10년 넘게 하신 건데요. 어떤 외부의 것은 절대로 반입 금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억가생들을 정말 꽃다운 청춘을 자기들이 먹는 오리를 키우게 했다는 것이 참 격분하기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언니. 10년이라는 인생이 한국에 와 보니까 물론 지나간 거는 뭐 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너무 좀 억울하고 한국에 일단 왔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운이라고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해요. 백두산 날씨 여기 분들 뭐 말만 들어봤죠? 상상도 못해요.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이제 생활적으로 얘기를 하면 남자들이 만약에 그 눈 위에다 오줌을 눈다 김이 확 나는 순간에 그냥 얼음덩이가 돼서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게 뜻이 물도 안 줘요. 그런데 별장인데 따뜻한 물도 없었나요? 아니, 우리가 별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네. 별장을 중심에 진을 치고 쫙 있단 네. 말이에요. 부대가 다 네, 있고. 네, 네. 뭐 별장 안에서는 정말 더 그 최고로 이제 미녀들이 이쁜 분들이 이제 또 뭐 접대를 아니 하는 걸 언니보다 알고 더 있고. 예쁜 분들도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운인 것 같아요. 일단 키가 작아서 저는 키가 언니 어떻게 되죠? 그때 그 160밖에 안 되는 왜냐면 언니네 시대 때 160이면은 키가 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긴 갔는데요. 그 다음에 밀리고 해서 이제 3호, 2부로. 그러니까 1국, 2국에 가려고 하다가 어딘가 조금씩 모자란 애들이 3국으로 왔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예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은데 시력이 안 좋다든가. 이런 애도 왔대요. 정말 예쁜 애도. 네. 그런 애들이 와서 오리 똥치고 그냥 손으로 막 먹이 주고. 밤에 이제 추워서 이렇게 달달달달 떨며 자고. 그랬어요. 말이 안 되는데요. 세상에. 난 지금 이런 미간 주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밤에 잘 때 너무 추우면 사람이 자동으로 이렇게 미간을 찌그리고 자거든요. 네. 자동으로. 네네. 나 그때 다 생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언니 다른 부대보다 억까잖아요. 또 그리고 김보사 별장에서 그들을 위한 가축을 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혜택이라던가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아니네요. 시설은 엄청나게 이제 낳고 하고 네. 가니까 이제 통나무 기틀집을 거긴 다 짓고 있거든요. 창문도 없어요. 이 8월 달에 모집애가 갔는데 창문도 없고 쌀밥이라도 좀 배부르게는 주는데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신발 신고 자고 막 이런 현상들이. 그렇게 추워서? 춥고 백두산 8월 달이면 그럼요. 여기 12월이나 12월 똑같아요. 똑같죠. 그 날씨는 상상도 못하고 짓다가 한 80% 70% 완성됐나? 이 병실에다 막 소대별로 막 이렇게. 신분은 이제 군인 신분이니까. 참 화도 나네. 그러면 먹는 거는 어떻게 좀 괜찮나요? 먹는 거는 네. 군대는 뭐 염장, 무, 뭐 김치, 백김치 뭐 이런 거 기본으로 이제 주는데 오리를 사육하고 뭐 가축을 사용하는 데다 보니까 그 폐사라고 해요. 아파서 죽은 걸 폐사라 하더라고. 네. 폐사된 그런 가축들을 동물들을 좀 우리가 좀 이게 요리를 해서 좀 먹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배부르게는 못 먹어도 그런 데를 먹는 거는 내 이민무력부 근무한 애들하고 이제 제대돼서 들어보면 우리는 또 좀 그래도 조금 나았다. 대신에 걔들은 강원도 부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추운 고생은 안 했더라고. 아이고 난 완전 다 얼다가 왔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언니 배고픈 것보다 추운 게 더 못할 일이라 하잖아요. 이게 난방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앓는 소리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새벽이 되면은 어떡하겠어. 그때는 젊은 혈기로 버텼던 것 같아요. 20대니까. 얼어 죽거나 아니면 동상 입거나 이런 상황. 동상은 기본이고. 얼어서 이제 죽는 거는 뭐 거의 뭐 없지. 왜냐면 또 얼어 죽을 정도면은 장작불이라도 떼가지고 그 약간 그때 당시에는 그게 좀 안 좋았던 게 보호시설 지역이기 때문에 장작을 마음대로 못 되게 해요. 그렇네. 거기는 뭐 아름드리 나무 한 그루 무슨 진짜 이 깔나무, 벚나무 다 보호 이제 보호죠. 이 나무마다 1호 나무, 2호 나무 또 이 숫자가 다 있어요. 나무마다
백두 그거 물창한 수림 속에 들어갔다고 해도 마음대로 장작을 뗄 수가 없어요. 함부로 뗐다가 불나거나 뭐 이러면 그냥 처벌이 굉장하죠. 아유 말도 그 집에 쫓겨가든지 뭐 감옥 가든지 해야지 그때는. 아 진짜 언니 어찌 보면 억까 같다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언니네 시대 때는 막 환영 받고 막 아유 그렇죠. 아이고 우리 그 무산이라는 데 가면 좀 무산 사람이거든요. 무산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 나와서 북치고 꽃다발 흔들고 목에다가 이거 걸어주고 여기다가 꽃다발도 걸어주고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네. 군용 트럭에 이제 실려서 네. 백두산으로 그때 당시에 들어갔죠. 근데 뭐 옷가루 가면은 백두산을 간다 어디 간다면 말을 안 하죠. 말하죠. 그럼요 언니 갈 때는 그 순간부터 모든 비밀이 엄수는 아유, 것들이 그렇지. 되기 가서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창문이 없는 막 짓담한 병실에 그 통나무 기틀집 이런 데다가 여군들을 내려놓으니까 통곡을 하면서 밤새 울어요. 밤새. 응. 어머나. 그런데 북한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도 그 세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여기서 내가 10년 뭐 8년 이렇게 근무를 하면 그 당증 하나 멜 수 있다는 이런 일념으로. 아, 어찌 보면 처음에는 고통이고 정말 억울해서 막 울었는데 아 그래 10년 뒤 당증을 바라보면서 버티자 이렇게 해서 버티면 갔네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 또 해요. 여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조선노동당에 당연히 입당을 이제 할 수 있고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참 웃기는 일이죠 언니. 아 좀 뭐 했냐 싶죠. 아 그런데 그렇게 언니가 한영을 받으면서 가문의 영광이라고 목표 올라갔던 억가 근데 가봤더니 별장이었는데 또 별장에서 가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솔직히 굶어 안 죽을 정도로 막 먹었다고 봐야 되겠고 그 당시부터 북한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 그 상간에 이제 완전 하락세에 내려가면서 그 오리를 키우는데 엄청나게 그 정말 고급 사람도 구경할 수 없는 생선 이렇게 동태, 지금 저 그거 홍합. 궁금했어요. 공개해주세요. 어리는 뭐 먹어요 언니? 오리는 일단은 그 칼슘에 필요한 뭐 우리가 그 무슨 그 유황이라든지 여기 오니까 유황오리도 있을 때다. 유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칼슘 뭐 무슨 비타민 D 뭐 이런 거 다 먹여요. 골고루 다 식단 이렇게 영양사가 따로 있고 병원처럼 그렇게 하고 이제 오리는 어패류 종류를 무슨 동태인데 이제 알이 꽉 찬 동태. 그다음에 백두산이 바다하고 거리가 어딘데 새벽이 되면 차에다가 싣고 와요. 홍합도 소리가 나. 살그락 살아가지고 설그락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그런 것만 먹여요. 정말로 오리 식단이라는 건 뭐 말도 없고. 그런데 이 93년도, 95년도 상간이 되니까 오리 사료가 약간 이제 질이 좀 떨어지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소문이 밖에서 민간인들은 굶어 죽고 막 어렵다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아무리 철저해도 바깥의 소리는 들을 수는 또 그런 루트가 있어. 있겠죠. 그러면 홍합도 살아있는 홍합을 먹였는데 그때 좀 어떻게 조금 몰래 그거를 이제 생으로 그 기계에다 분쇄를 다 분쇄하는 데 있더라고요. 북한 치고는 이제 최첨단 기계들이 다 들어올 거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이제 생으로 이제 분쇄를 거긴 죽탕기라 해요. 분쇄기를 죽탕기라고 해요. 하기도 하고 이제 동태는 끓여서 이렇게 솥에다가 장작불을 넣고 이제 끓여서도 먹이는데 그 장작불 앞이 이제 유일한 우리가 몸을 녹일 수 있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오리한테도 소금도 먹이더라고요. 그러면 오리가 먹는 소금을 우리가 이제 그 좀 이제 퍼다가 그 오리가 먹는 그 홍합이나 무슨 명태 같은 거를 살 쪽으로 골라서 이제 좀 찍어 먹고 그게 이제 내가 군대 가서 먹는 게 살만했다는 게 군인 식단이 밥이 잘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고 오리가 먹는 사료를 같이 먹다 보니 다른 군부대보다는 배고픈 고생을 덜 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언니가 얘기하니까 더 화가 나지 않아요? 언니는 나오는 식단은 염장무의 시래기국이었지만 그 기본이 있어. 그런데 오리가 먹는 걸 언니가 어찌 보면은 원래 훔쳐서 먹기 때문에 굶어는 안 죽었다는 건데 그렇죠. 영양실조 안 걸린 거죠. 그것만 해도 행복하더라고요. 억가대상들이 이렇게 어렵게 식단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듣기 힘든 일인데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게 김부자들이 어찌 보면 오리잖아요. 김부자들을 위한 가축인데 언니가 맡은 오리가 죽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없어지면은 책임 처벌 같은 게 있나요? 있죠. 병아리가 이제 작을 때부터 이제 종자 오리까지 이제 클 때, 그다음 또 이제
고기용으로 이제 따로 이제 그 간부들 식단에 오를 거는 이제 고기용으로 빼고 나머지는 이제 종자 이제 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그 부화를 또 하는 칸이 있어요. 반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분야에 가는가에 따라서 내 몸이 좀 편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오리를 키우다가 이게 폐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잊어버렸다. 거기도 뭐 쥐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가보니까 쥐도 생기고 뭐 어떻게 뭐 영문도 모르게 없어지기도 하고 뿅아리 같은 건 요만한 짬으로도 나간단 말이에요. 네. 뭐 생활총알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연락이 한다 아닙니까? 호상. 아, 참 지금 생각하면 이 기가망으로 노이로져 올 정도라. 그래서 거기에도 해결이 안 되면 서로가 이제 상호적인 비판을 막 해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힘든 분야로 가고 내가 있던 자리에 또 저쪽에서 또 충성을 다해서 또 이제 근무를 서던 애가 힘든 분야에서 있던 애가 또 내 편한 자리로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교체를 해요. 뭐 남녀관계 문제가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됐다 하면 그럼 100%는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남녀관계 문제가 가끔씩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쪽지를 주고받고 이런 게 있어요. 잠자리를 하고 그런 건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해요. 잠자리는 불가능해요. 왜 시설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별장이나 초대 서면은 겹겹이 이제 호의가 다 쌓여 있고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이제 그 생일 때 연합 공연이라는 걸 해요. 네. 우리 억가 출신들하고 지금 당장의 현역 군인들하고 이런 연합 공연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쪽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또 만약에 또 들키면은 또 뭐 고발하는 애도 있고 상부에 쟤는 연애를 하는 것 같다 하고 고발하는 애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상호 비판 때 이제 막 비판을 하는 애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그러면 남녀가 연애하는 건 당연한 건데 사랑이란 두 글자를 한국에 와서 배웠으니까 35살에 한국에 와서 배웠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렇네요, 언니. 기가 막히다 정말. 그러면 그렇게 언니가 꽃다운 진짜 나이 20대 청춘을 어리와 김부자를 위해서 바쳤는데 그럼 몇 살에 제대되신 거예요, 언니? 18살에 가서 29살에 내가 고향으로 왔어요. 이렇게 화가 납니다. 그럼 29에 고향에 와셨는데 그럼 배치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잘 우리 억가 출신들은 나라에서 이제 선발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뽑아서 이제 스카웃해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이제 좀 좋은 대로 할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중앙당 간부들이 이제 내려왔을 때 만약에 이제 눈에 찍혔다든가 오리 사육지 그다음에 이런 다른 기타 사육지들을 돌아보거든요. 그럴 때 눈에 딱 띄우는 애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부인으로 스카웃이 되는 경우도 이제 있어요. 부인으로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있고 그 제대 임박이 다가오면 합동 공연 아까 말했던 그때 서로 눈이 맞아서 쪽지를 주고받아 가지고 이제 뭐 대대장 무슨 중대장, 작게는 소대장 이런 분들하고 또 눈이 맞아서 이제 하는 또 결혼하는 있네요. 경우도 있고 마음에 든다 하는 사람도 없었고 역시 나도 그때 당시에는 끼도 없었던 것 같고 북한은 군 생활을 하고 중간에 대학도 이제 대학도에 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이제 저는 뭐 안 가고 싶어서 그냥 집으로 보내달라. 그런데 여자가 군에 갔다 10년 있다가 왔다고 하면 약간 결혼하기 좀 힘들어요. 보수적인 이런 이제 세뇌가 있어가지고 군대 갔다 온 여자는 못 쓴다. 이게 뭐 물동이 일 줄도 모르고 밥할 줄도 모르고 이런 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금방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찰나에 또 집이 참 생활이 괜찮았는데 아빠가 퇴직하고 엄마가 퇴직하고 너무 못 사는 거야 집이. 그렇네. 또 그리고 한국처럼 뭐 군대 가면 전화 통화하거나 면회하거나 아니면 편지 언급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북한은. 없지. 특히 억가는 더더욱이 불가능하니까 10년 만에 꼭 집에 와서 처음 그러면 그런 환경을 다 알게 됐겠네요. 우리가 이제 잠깐 소문은 듣죠. 소문은 듣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오니까. 그렇게 하고 더욱 내가 놀랬던 게 앞집에 뭐 용옥이 뒷집에 뭐 철수 남자들은 그런 데로 좀 있는데 여자들은 국경연선이다 보니까 다 도망을 간 거예요. 몇 년도였죠? 2001년도에 내가 와가지고 엄청난 친구들이 이제 도망을 다 간 거예요. 도망을 갔고
죽은 친구들도 있고 돌아간 친구들도 있고 다 어려워서. 너무 신기한 건 한국에 와서 25년 그 친구들은 내가 29의 고향으로 이제 왔을 왔을 때? 당시 어. 그 친구들은 벌써 22, 23살에 도망강을 넘어서 다 탈북해서 중국에서 살고 있다가 한국으로 오다 보니 한국에 와서 내가 작년에 만난 친구도 있고 그 전에 만난 친구도 있고 반가웠겠네. 18살에 헤어져서 다 한국에 와서 봤어요. 어마마마마. 너무 신기하죠. 엄청 신기하고 반갑죠. 막 찾아오고 그래요. 막 김에. 야. 그러면 대대돼서 고향으로 갔더니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럼 언니는 어떤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고향에서? 나는 이제 고향에서 사람은 이제 아는 쪽으로 이제 가더라고요. 이 군대 병원은 시설이 열악하니까 아프면 이제 해산 병원으로 다 가요. 그래요. 해산시 맞아요. 병원으로.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밀수도 하고 중국 물건도 많이 나오고 뭐 드라마도 뭐 보는 것 같고 이거를 제대 말년에 이제 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무산에서 저 해산으로 산으로. 장사를 이제 왔다 갔다 다녔어요. 그럼 잘 됐나요? 그냥 밥은 그래도 밥은 처음에는 먹고 먹고 살죠. 살았는데, 그게 다니다가 이제 나쁜 물을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중국에서 뭐 밀수가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해산은. 무산하고는 또 틀려. 그럼요. 대단한 밀수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릇이네, 뭐네 이제 무산에 와서 팔고, 컵이랑 바켓스랑 이런 거를, 범랑 그릇 이런 것도 유명했어요. 그때 당시에 범랑 그릇이 진짜 유명했어요. 또 차에 싣고 오다가 차가 정복돼가지고 다 또 그 쭈그러져가지고 버린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어요. 무산은 광산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이래 하는 거라 나한테 무슨 구리? 니켈? 구리, 니켈. 뭐 이런 거, 버비지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좀 팔아달라. 그래서 해산 쪽에다 그때는 우체국에 가면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최진서 가면은 이런 게 있다는데 이거 뭐 할 수 있나 하면은 가져온 나 돈이 된다 이렇게 해. 그러면 또 가지고 가면 몰래 또 숨겨 가면 또 되고. 그러면 그렇게 어찌 보면 금속 장사를 또 하시고 또 뭐 그 외에도 제가 알기로는 언니가 휘발유도 팔고 나중에 이제 조금 커지니까 이제 휘발유 장사도 했어요. 그럼요. 북한에서 휘발유 장사를 하면 그건 좀 돈이 되더라고요. 되잖아요.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국경 지역이고 또 해산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밀수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한국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접해봤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제품을 접해봤나요? 내가 있을 당시에 한국 드라마, 한국 공상품 막 이제 그때 유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아랫동네 물건이 정말 질이 좋고 야 그거 진짜 입어보니까 좋더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네. 그럼 그걸 어떻게 사냐 하니까 새 상품은 없고요. 중고 제품을 파는 데 가면 그 아줌마들하고 살짝 길어 혹시 아랫동네 물건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단속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 예를 들어 바지다 하면은 라벨을 가위로 딱 잘라요. 그럼 필수죠. 예, 그 필수. 그렇게 하고 이제 물건만 내놓고 라벨은 아줌마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거라고 정말 딱 한 방에 집어봐도 이제 물건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면 이거 살 의향이 있다면 가격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줌마가 라벨을 꺼내서 그 자른 자리에다 딱 맞춰요. 그럼 그게 라벨이 맞아요. 제조국 한국 이렇게 써 있어요. 제조국 한국 서울시 영등포구역 어디 내가 본 거는 서울시 영등포구역 어디 이렇게 하고 서울시 무슨 동대문 뭐 어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사서 바지도 입고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은 옷이 좀 튼튼해야 되겠더라고요. 금방 떨어지니까. 이해되시죠? 재질이 조금 좋아야. 질이. 그런데 그거를 입으면 뽀대도 나지만 질이 엄청 좋아요. 중국산은 이 토시를 당기면 뜩 당기면 여기서 멈춰. 다시 이게 이제 원위치를 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 옷을 사면 아주 좋아요. 지금도 한국 옷이니까. 네, 질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살살 물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없었어요. 역시 입어보고 이게 좋구나라는 걸 느꼈으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 음식 같은 거는 접해보지 못했겠네요. 음식 같은 거는 접해보지 못했고요. 네. 화장품은 접해봤어요. 무슨 화장품을 접해봤나요? 북한도 시장에 가면 네. 화장품 전문 매대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아랫동네 화장품이라고 기띔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나도 단골이 있을 거잖아요. 화장품이. 보자 이렇게 해요. 그럼 파운데이션, 대평양 화장품 잊혀도 안 져요. 이 미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영어로 쓴 거는
한국 화장품이래요. 그리고 어떤 화장품은요, 한국이라고 썼어요. 제조국 한국. 립스틱도 이렇게 뒤에 그 딱지고 딱 맞아요. 붙인 거를 이렇게 보면은 한국이라고 썼거든요. 썼어요. 근데 난 솔직히 제조국 메드 인 코리아는 한국이라고 믿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이라고 쓴 게 아래 동네 거래요. 이 아줌마들이 화장품 파는 사람들이. 근데 나는 한국이 다른 나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 여기는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사우스 노스 우리 영어는 가리키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남조선이 맞겠다. 코리아는 조선이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한국 이게 남조선이 맞나? 남조선 건가? 믿고 쓰래요 나보고. 야 너는 장사도 하는 내가 왜 이걸 지금도 모르냐. 저 쌀짜리 대한민국 아무리 거기다 매직을 마티크로 막 해도요 햇빛에 이렇게 보면은 딱 알리죠. 대한민국이라고 표가 난단 말이야. 야 바보야 내보고 저 대한민국이나 이 지금 립스틱 뒤에 박힌 한국이나 같은 말이다. 이게 남조선 쌀이잖아 저게 이렇게 설명해요. 이 립스틱 그렇게 써봤어요. 역시 어땠나요? 최고예요. 중국산 립스틱보다는 번지지가 않아요. 중국산은 뭘 하면 여기 막 번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립스틱은 번지지 않고 틀려요 벌써. 그럼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한국 제품 굉장히 사랑을 했고요. 한 번 써본 사람은 진짜 중독성이 있어서.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국이라는 거 케이자만 들어가면 야, 왜 그렇게 중독성이 강한지 모를 정도로 계속 빠져들게 내가 되더라고요. 있을 때 붐이 일었어요. 그때 막 이게 옷 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 이트는 초반 때가 굉장히 했었죠. 그러면 탈북을 왜 결심하게 됐나요? 특히 쇠뇌가 딱 차여있는 네? 억가 대상이 탈북을 결심하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가 사실은 쪽팔려서 그 모라본 클럽에 출연할 때는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요? 네. 말을 안 했는데 북한은 어떠냐면요. 나라가 이 내 집주인이에요. 나라가.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무산 광산병원 그 앞에 하모니카, 주택. 북한 하모니카 주택이에요. 그 집을 하나를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구입을 해서 혼자 네.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집이 며칠씩 비어 있으니까 보름 만에 해산에 그 장사를 갔다 오니까 그 군관 제대 군인을 내 집을 아예 그냥 문 따고 들어가가 나라에서 그 주택관리소에서 이 집을 배정을 한 거야. 이 어머머머머. 북한은 그렇게 해요. 이거 야.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혼자 사는 여자가 열흘 보름 나타나지 않으니 인민반장이 아마도 해산이라는 데를 장사를 다니더니 아마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봐요. 이렇게 됐는가 봐요. 왜 신고를 했겠죠? 이 주인이 아마 도망간 것 같은 거로 간주를 해서 판단을 하고 누가 있는 거야 문을 여니까 애 하나에 마누라는 학교 선생이고 어머머머. 무산군에 배정을 받은 지 이제 일주일 돼가지고 내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니 집에 며칠 들어가 있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 3일 된다더라고. 어머머. 내가 한 보름을 비운 동안에 어머머머머. 이게 내 집이라는 무슨 허가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허가증이 없는 집을 샀단 말이에요. 내가 불리하죠. 허가증이 없는 집을 도망을 다 간 집을 내가 빈 집을 샀었는데 그게 나한테 이제 불리했던 거죠. 그럼요. 그러면 네가 입주 거기도 무슨 그걸 보자. 입주증 같은 거 보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난 이 집에 그때 당시에 한 2년 살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제도라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럼요. 그냥. 그리고 내가 자전거가 그때 한 대 있었는데 집 안에다가 자전거를 들여놔요. 북한은. 그렇게 하고 문을 잠그고 장사를 갔다 오니 그 자전거는 온데간데 없고 뭐 이 나라에서 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방법이 아니, 그럼 없잖아요. 빨리 가족한테 알려줬어야죠. 그때 이 배신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야 결론은 나를 중국 가라는 소리나 똑같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난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이게 쫓겨난 거잖아요. 이미 나는 그 해산에 이제 장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그 드라마 뭐 옛날 그 쭉쭉쭉 그 제목을 내가 진짜 모르는 영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많이 봤는데 내가 저 폭마누라 원도 다 북한에서 보고 왔거든요. 와, 재밌죠. 그래 정말로. 완전 재밌지. 배용준이 나오는 새 친구, 다해 뭐 천국의 계단, 뭐 어휴, 제일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가 올인을 보고 도망왔어.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한국 드라마를 뭐 봐서 이제 세뇌를 지금 엄청나게 이제 들어간 데다가 도망강을 한 번도 넘어보질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뇌가 이제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하고 먹고 살라고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도 나라는 배신하고 이제 저 도망가면 안 넘어야 되겠다 이런 지조는 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헐 집에 오니까 완전 보따리 몇 개 안 되는 거 다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언니가 이제 주변에 살았는데 언니 집에 며칠 있었는데 기막히다. 이불 쓰고 계속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다음 드라마를 막 대여도 해줬어요. 북한에 아마 대여는 내가 먼저 했을걸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전기도 잘 안 오고 하니까 이게 이만큼 그 CDR을 떼왔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는데 얼마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 드라마를 이제 내가 좀 유포를 이제 하다가 들킨 거예요. 아유, 유포죄. 근데 누가 이제 꺼질렀네. 꼬질른 거죠. 누가 이제 그걸 고자질을 한 건데 우리 언니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학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병이 누가 알려준 거예요, 언니한테. 빨리. 쌤 동생 누구 빨리 대피를 시키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탈북을 딱 결심을 하고 도망강을 넘게 된 거죠. 어찌면 그 학부형의 그 한마디에 살아났지. 안 그랬으면 그렇지. 유포죄 나는 걸리면 안 언니는 돼요. 바로 그냥 나는 그냥 잘못하면 정살감이지. 처형까지 가기 때문에 정살감. 정말 그분이 생명의 원인이네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진짜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팔고 했던 것이 언니의 지금 인생에 행운을 준 것도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넘어갔을 때 당시. 내가 그때 당시에 5월이었어요. 아, 그러면 강은 그렇게 뭐 얼거나 그때가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물도 양도 많지 않고 딱 좋을 때네요. 딱 좋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네네. 그럴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보내준 이제 대방 일종의 대방이라고 그쵸. 합디다. 네. 그래서 대방들이 또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 있는 집에다가 또 나를 갖다 줘요. 내려놔요. 네. 그러니까 이 대방들이 그냥 자기네 갖다 놓고 싶은 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들어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사는 집인데 네. 식당에 일을 좀 시켜달라고 하니까 응. 할아버지가 조선족이시더라고요. 두 분 다. 말도 모르는 게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도 너를 이렇게 감춰주다가 들키면 벌금을 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일단 오늘 밤 여기 있어 봐라 이러더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집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조선에 친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한국에 친척이 있다고 하면 갑자기 막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진짜 콩고물이 있을까 싶어가 막 눈이 반짝반짝해지거든요. 무슨 친척이 있냐.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가 또 있어요. 전화를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그 아들이 옆에 살대 결혼해서 아들한테 아들 이름 잊혀도 안 돼. 원일이. 원일아 너 여기 좀 와봐라. 강 건너에서 사람이 하나 넘어왔는데 네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쭉 벌써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 전화번호를 줬어요. 전화를 이제 아들이 하니까 받네. 한국에서. 여보세요. 여기 중국 연길인데요. 북조선에 친척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 예, 있습니다. 이러대. 오, 바로 그래도. 그래, 요 강 건너에서 어제 저녁에 사람이 하나 넘어왔는데 친척이라 하는데 내가 전화번호를 바꿔줄 테니까 들어보이소. 그래서 바꿔주더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네네. 그래서 내가 내가 삼촌 엄마의 동생 하는 순간에 걔가 뭐라냐면 아재 혼자 사는 아재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뭐라 하냐면 나보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어물어물하면 민기적거리면 인신매매 당할 수 있대요. 우리한테 브로커 비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한국으로 오세요. 그래서 한국으로 그걸 어떻게 가냐? 그래서 한국은 어디냐? 하니까 어느 나라니? 하니까 남조선이래요. 같은 나라래요. 아마 북한 사람들은 공감을 할걸요. 이런 얘기에. 그래서 그래. 북한에 있을 때 들은 적이 있다. 한국 화장품도 남조선. 써봤다. 대한민국 쌀포대 짜루도 뭐 그거는 남조선이라. 하니까 그럼 거기를 어떻게 가야 되냐 세뇌를 시키도 해요. 아재는 어차피 자식도 없고 가정도 없고 뒤돌아볼 게 뭐 있냐. 여기 와서 이 제2의 삶을 살아라.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오면 신분증을 다 주니까 일단은 안 쫓겨 다녀도 되는데 아재가 거기 어물어물 하다가는 경찰에 잡히든지 인신매매 당해서 중국은 땅이 크니까 어디 가면 뭐 집을 못 찾아간대요. 중국은 어디를 가면은. 그러더니 바꾸라 하더라고. 그 옆에 그 아들을
전화를 바꿔주니까 이 집에 아들이 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뭐라냐면은 한국에 가면 2시간 동안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제 한국에 갈 세뇌를 시키는 거지. 안 가려고 하니까. 북한 사람이 한국에 갑자기 가라 가면 북한선 넘어온 사람이 겁이 질려가지고 아무리 드라마를 봐서 현혹이 됐다 한들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드라마는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잖아요. 좀 고민했구나 언니가. 그러니까 시간 동안 화장을 하고 이렇게 공주처럼 드레스를 이제 딱 입고 한국은 키 크고 쭉쭉 빵빵 좋은 남자가 천지래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고 종일 이제 신랑이 일하러 나가면 기다리기만 하면 된대요. 진짜 저는 그 말에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남자분이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듣는 순간 드라마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런 게 현실인가? 한국 그 채널을 들어주면서 이제 한국 영화를 많이 보세요 하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사람이 데리러 온다 하더라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TV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를 떠나면 엄마를 영원히 못 보고 가족을 못 본다는 생각에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를 얼마나 고민을 했냐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입안에 홍할 만한 이 물집이 한 5, 6개가 형편이 없는 거예요. 달복자가 또 한창 올 때도만 내가 올 때 보니까. 물론 오는 과정은 힘들잖아요. 어느 누구라도. 뭐 나는 5개 나라 6개 국경을 넘어서 한국으로 왔거든요. 무신분에. 6개 국가를 넘었어요? 봐봐요. 네. 일단 북한에서 중국을 중국으로. 넘었잖아요. 중국에서 베트남 국경을 넘었어요. 베트남으로 갔네. 베트남 국경에서 캄보디아 국경을 넘었어요. 캄보디아 국경에서 태국으로 왔어요. 아이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6개 아니에요. 이게 지나고 보면은 그때는 젊어서 아마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랑 똑같이 마지막 정점은 태국인데 언니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가 하나 더 있네요. 그때 누트가 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고 또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있었고 그 전에 왜 그러냐면 그 탈북자분들을 비행기로 대량 이제 실어들인 맞아요. 사건이 이제 있었죠. 좀 착전에 있었대요 우리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자들을 몽골, 캄보디아, 태국 분산해서 이제 대사관에서 지금 생각하면 다 그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어떤 다 그런 그거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니는 캄보디아 대사관에 있었던 거네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아, 그러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한국 사람을 처음 봤겠네요, 언니. 처음 봤죠. 드라마로 보던 사람들을 대사관에서 직접 그 직원들을 봐니까 어땠나요? 좀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그 북한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만화를 그리던 무슨 남조선 사람을 한국 사람에 대해서 뭐 어찌고 하면 다 이렇게 못생기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뭐 똑같고 또 여기 분들은 좀 잘 드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우선 이 피부 톤이 좋아요. 그렇죠. 때깔이 일단 좋거든요. 좋고 평균적으로 키가 좀 크신 것 같고. 그럼요. 그렇더라고. 그래서 말투가 벌써 이제 우리가 텔레비에서 듣던 이제 사투리도 들리고 경상도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몇 개월 계신 거예요? 3개월 있었어요.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3개월 있다가 태국 이민국 수용소로 가신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는 캄보디아에서 오는 팀이랑 태국에서 그 한국으로 나오려고 선발된 팀이랑 공항에서 만나서 대한항공을 태웠어요. 그때는 공항에서 만나서 공항에서 만나서 같은 비행기를 태웠어요. 그럼 캄보디아에서 태국 갈 때는 어떻게 갔나요? 캄보디아에서 지금은 이제 직행 비행기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바로 오는 비행기는 없었고요. 워낙에 없었고 캄보디아에서 태국까지 와서 경유해서 오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캄보디아 비행기는 엄청나게 작은 군용 비행기 비슷한 그런 진짜 좁아요.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내가 중국에서 살아봤으니 알겠노. 커피를 이런 팩 있잖아요. 그거를 설탕, 오리지널 제 커피, 프리마 이렇게 팩으로 딱딱 된 거를 이렇게 갖다 줘요. 이제 아메리카노 드시고 싶은 분은 이제 오리지널 하나만 드시고 또 설탕을 드실 분은 설탕을 뭐 이렇게 섞어서 드시고 그거를 컵하고 스푼하고 이제 세 팩을 딱딱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이렇게 3명이 앉았어요. 목사님 저쪽에 앉으셨어요. 이쪽 애들은 중국에서 분명히 살았다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봤어요. 하나를 딱 따봤는데 새까매요. 그게 커피겠죠? 이렇게 뚝뚝 찍어서 먹어봤어요.
야 이건 쓰다야. 그렇게 하고 넣고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를 또 따가지고 이래 했는데 닉닉해요. 프림이란 말이에요. 지금 생각 프림이란 말이에요. 닉닉해. 맞네. 야 이거 다른 나라 거는 못 먹겠다. 이게 뭐냐? 그렇게 하고 마지막 끝까지 안 되면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 안 먹는 거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봉다리를 딱 찢어가지고 딱 먹어봤는데 사탕가루, 설탕인 거예요. 딱 따서 탁탁 들어서 먹으니까 셋다 세 명 다 동시에 따가지고 탁탁 들어서 나 지금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지금도 그 친구들 지금도 그 얘기해요. 다 먹고는 얼마나 맛있어요. 설탕이 다 먹고 나니까 주변 눈치를 보는 거야. 주눅이 들어가지고 주변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도 설탕 맛있었죠? 아유, 그때 그 맛있지. 맛은 잊을 수 없죠? 그런데 지금 그때 써서 안 먹은 그 커피를 얼마나 지금은 중독이 돼서 잘 먹는지. 커피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언니는 평생 살짝가루 보면은 그 추억이 자꾸 그렇지. 떠오르겠어요. 그러면 군 정령기를 타고 태국까지 가신 건? 전용기는 아닌데 네, 그렇게 작다고? 군용 비행기처럼 그게 작더라고. 정말 바람이 불면 막 휘청거리는. 그래도 승무원은 다 있었겠죠? 다 있죠. 다 있고, 아이고, 밥 다 주고. 밥도 다 줬어. 커피도 고급스럽게 딱딱한데. 신세계가 이제 시작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제 자그마한 비행기지만 그래도 신세계를 맛본 건데 태국 공항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비행기를 드디어 타게 됐는데 그죠? 너무 좋았어요. 정말 또 다르죠? 그 감격은 네. 내가 지금 꿈인가? 이 비행기가 이렇게 뜰 때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그렇죠. 이렇게 야 이게 내가 지금 이게 꿈인가? 그런 거. 저는 북한에서 태풍 속으로라는 드라마를 이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송윤아 씨하고 그 탤런트 누구지?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장면이 있어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갈 때 이제 비행장에서 이제 지금 내가 그거를 지금 경험을 하고 너무 이게 지금 여기가 태국 내가 영화에서 보던 태국이고 그 막 드라마 그 장면이 생각나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진짜. 또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은 다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 비행기고 한국 승무원이 안내를 해주고 캄보디아까지는 몰랐는데 태국으로 들어오니까요. 일단은 그 면세점부터 쭉 해서 한국 분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정말 어렵게 6개 국가를 거쳐서 대한민국 땅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어땠나요, 언니? 야. 그것 또한 약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순진한 이제 얘기인데 공항에 내렸는데 막 캐리어 끌고 이만한 안경 끼고 이제 막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일부터 저렇게 하면 되겠네. 진짜로. 저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현혹이 되면 사람이 약간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 계속 내 눈앞에 지금 펼쳐지잖아요. 연속으로 태국 비행기부터 시작해서 나도 내일부터 저렇게 막 다니면 되겠네. 막 안경도 끼고 캐리어도 뭐 들고 여행 가면 되겠다. 신세계죠. 그 보호기관에서 다 그렇죠. 나오잖아요. 버스를 타고 이제 구경을 하는데 세상에 그 인천공항을 지나면서 그 빌딩들이, 이야, 난 촌에 태어나서 삼지연 어디 풀숲에 밖에 그것만 보다가 온 사람인데, 너무 나는 막 이게 꿈을 꾸는가?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정말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이 거짓인가 했는데 실제로 내가 차를 타고 대한민국 도로를 타보니까 거짓이 아니었구라는 것도 내 눈에 보이고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빌딩 북한에서는 진짜 7층 이상의 건물을 보자 해도 볼 수가 없는데 막 높은 빌딩이 막 내 눈에서 보이면 정말 그때부터는 진짜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 들어요. 수정원에 가면은 조사기관이잖아요. 조사기관은 이제 워낙에 또 철저해요. 철저하시고. 전 또 담당 선생님이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기셨고. 일단 물어봤죠. 결혼하셨어요? 하니까 아니요, 총각입니다. 저는 최유경 씨보다 4살 어려요. 밤마다 연애를 하시는가 봐요.
어디 자꾸 여자가 전화가 와요. 이제 가끔. 그래, 네, 뭐 이래 하면 잘린다, 뭐 어찐다, 이게 달래는 것도 뭐 들은 것 같고. 저녁에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한국은 나가면 라스베가스 뭔지 모르잖아요, 제가. 한국은 저녁이면은 도시가 라스베가스래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저거는 뭐 무슨 말인가? 어려워서 또 물어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불빛 찬란한 도시들이 유혹한대요. 그러면 나가서 놀아야 되고 연애도 하고 유경 씨도 맘대로 나가서 이제 하시라고. 젊은 분이시니까 좀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좀 알려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이치 안 지는 거는 저는 중국 생활을 못 하다 보니까 과자랑 마음대로 먹어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중국에 있는 애들은 라면도 마음대로 먹어보고 과자도 마음대로 먹어보고 내가 아무리 북한에 있을 때 내 나름대로 뭐 휘발유 장사도 하고 돈을 벌었다 한들 그렇게 마음대로 과자를 먹고 무슨 라면을 먹고 그렇게 생활이 안 돼요. 왜냐 내가 벌면 뭐해요. 형제들이 눈을 쳐다보고 있고 다 못 살면 같이 먹고 북한은 무조건 내가 벌면은 저쪽이 못 살면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면은 라면도 사 먹고 뭐 과자도 먹어봤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나는 너무 좋고 신기했는데 일주일에 2번이면 딱 간식을 주잖아요. 맞아요. 야, 나는 막 그 간식을 너무너무 나는 그때 먹어봤던 게 뭐였나요? 오징어 땅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징어 칩 같은 과자 언니. 그런 과자. 그다음 꼬깔칩이랑 뭐 이런 또 그때 좀 다르게 갖다 주세요. 네, 맞아요. 나중에 나와서 여기 이제 마트랑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랜덤으로 다 이제 갖다 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스, 뭐. 저는 거기서 요구르트 그 음료를 먹었거든요. 그 사과 그려져 있는 요구르트 음료를 먹었는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우유는 먹어봐도 요구르트인데 사과 맛이 나는 이건 처음 느껴본 맛이. 그래서 이거는 무슨 우유인가? 요구르트라 말도 그때는 모르니까. 사과 맛도 나는데 우유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맛이요. 나도 지금도 요구르트는 잘 먹는데 모든 게 다 꿈만 같았고 가장 이제 내가 정말 고마웠던 건요. 우리는 정말 빈몸에 오잖아요. 맨몸에. 맞아요. 그냥 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북한에서 와서 대충 얻어 입고 오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이 바보야. 그거 중국에서 1원 한대, 1원. 그거 5원짜리다. 2원짜리다. 이렇게 난 입고 이제 한국으로 왔거든요. 그 속옷부터 시작해서 다 주시고 집도 물론 다 이렇게 뭐 마련해 주시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에 보답을 세금도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럼요. 열심히 잘 사는 게 제 보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언니. 언니의 국정원에서 감격의 그런 순간을 다 보내고 하나원 수료하고 사회생활 어땠나요, 언니?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대한민국 신분증을 다 그 철저한 조사기관을 통해서 이제 다 맞잖아요. 야, 진짜 기뻐요. 진짜 나도 이게 말을 하자면 사람이 이게 내용은 정말 많잖아요. 중국에서 연길에서 또 버스를 타는 순간에 검문이 있어가지고 뭐 영어로 무슨 사우스 코리아 이제서 왔다고 막 떠들먹기를 해서 살아난 적이 있어요. 언니가? 버스에서 검문을 당해서 그때 잡혀갔으면 내가 한국에 못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 검문을 딱 지나니까 내가 이 다리에 맥이 완전 풀려가지고 그 버스 안에서 입을 벌리고 아마 1시간도 넘게 잔 것 같아요. 정말로. 난 중국말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말을 하면은 내가 중국말로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무사하게 나는 넘어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겪다 보니까 잡혀가서 감옥 갔다 오고 막 몇 번 이런 분들은 얼마나 북한 분들이 정말 감격스럽겠어요. 이 신분증을 받으면 막 우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 그게 너무 기뻤고 또 주공아파트를 배정받아서 이제 가니까 이게 내 집이고 뭐 좋고 이게 안식처 이런 건 또 있고 그 먼저 온 선배들이 막 또 뛰어나서 가방도 받아주고 무슨 또 이렇게 해요. 뭐 좀 뭘 갖다 주고 주공아파트에 다 똑같이 배정이 되니까. 그런데 그 가방 하나를 끌고 이제 주공아파트에 들어가면 우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 쓸쓸함, 그 외로움, 세상에 쓸쓸하다는 거는
지금도 그때 그 바람 냄새와 그 분위기는 잊을 수가 없어. 그럼 가방을 끌고 들어갈 때 느낌, 물론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왠지 나만 외톨이된 느낌이 들고 나는 어디 여기 누구 막 이런 생각이 그래 진짜로. 그러면 그렇게 가정을 다 거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한 일원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나와서 모르는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고 정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 살잖아요. 언니 직업은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됐나요? 직업은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는 포천에 잠깐 한 6개월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삼겹살집에 이제 브로커 비용을 일단은 줘야 되니까 그렇네. 그것 때문에 그냥 뭐 한 3일, 한 이틀 3일 쉬고요. 일을 하는 게 뭔가 좀 해보는 게 차라리 내 이 외로움과 막 이게 우왕좌왕하는 어떠한 이런 거를 이제 달래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제 또 이게 그 길거리마다 주공아파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 삼겹살집에 한 3개월 근무를 해서 브로커 비용을 다 갚고 나서 어디를 갔냐면 3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다 갚고 나올 때 조금씩 주는 돈도 보태가지고 그래도 내가 안 뭐 썼네. 안 썼지. 뭐 50만 원 딱 내놓고 나머지 다 줬으니까. 포천 쪽에는 직장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학원도 다닐 겸 직장 낮에 일하고 이제 저녁에 컴퓨터 학원을 다닐 겸 홍대 입구 쪽으로 내가 나왔거든요. 서울 홍대 입구. 서울 홍대 네네. 남가자동 모래내시장 근처 이초도 안 지어. 거기에 와가지고 내가 스웨터 공장에 근무를 했어요. 세타를 그 녹번동이라는데 거기는 이 세타 만드는 회사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다 이렇게 기성복이나 또 중국산이 많이 네네네네. 들어오니까 거기가 다 개발이 됐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근무를 했고 또 너무 또 이게 내가 좀 웃기는 얘기는 스웨터 공장에 근무를 했는데 종업원이 50명이에요. 아줌마만. 그리고 사장님만 아이롱사인데 사장님만 남자는 딱 한 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가 한국으로 올 때는 한국 가면 키 크고 쭉쭉 멋있는 남자가 많이 만나진다 했는데 어째 출근하면 아줌마만 있고 밥 먹을 때도 아줌마들이 기독교 따로 천주교 따로 내가 안 보던 천주교 따로 무교 따로 불교 따로 밥을 먹고 도시락을 또 나를 막 또 이제 전도 챙겨주고. 지금 말을 하면 전도하려고 우리 쪽에 그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불교 뭔지 모른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지 난 몰라. 눈치 안 보고 도망 다니며 장사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서 저녁 11시까지 내가 썰로니까 잔업을 또 자꾸 시키세요. 동대문 시장에서 오늘 밤 이틀쯤으로 천장을 이제 만들어 놨나 오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국 아줌마들은 저녁 6시면은 기대를 막 돌리다가 딱 놓고 가요, 집으로. 집을 가요. 북한 같으면 가세요 해야 가는데 여기는 아니더라고요. 기대를 막 돌리다가 놓고 옷 막 입고 가더라고요. 그래, 어머나, 되게 버릇이 없다. 나는 되게 버릇이 없다. 사장님이 됐어요. 이제 일 그만두세요. 가세요. 북한은 다 그러잖아요. 그래, 나는 됐어요. 가세요까지 앉아서 일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분들은 다 하니까 가더라고요. 그래, 되게 버릇이 없고 이게 정말 그렇다 했는데 안 가고 일을 하니까 이 사장님은 모르잖아요. 북한에 이제 가세요 해 가는 줄 모르니까. 사장님은 쟤 되게 부지런하구나. 난 부지런해서 그런 건 아니고 부지런해서 끝까지 일한 게 아니고 맞잖아요. 그 솔직히 그렇지. 솔직히 가란 말이 있을 때 명령이 떨어져야 가야 되니까 했어요. 그럼 몇 시간 더 하신 거예요? 한 시간씩. 근데 사장님 가란 소리 하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갔는데 30분 1시간을 더 하면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딸분이랑 다 같이 이제 일을 했는데 그분들은 뒤에 알았는데 주인들은 늦게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주인들은 밤늦게. 사장님이 다 정리하고 아이랑 또 사모님하고 딸내미는 내일 또 일할 일들을 또 막 이렇게 또 내일 작업을 또 할 거를 다 해놓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가자 하면 나는 갔어요. 그런데 월급을 그때 당시에 80만 원, 미쳐도 안 돼요. 80만 원인데 8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봉투에 한 90만 원씩 들어있어요. 더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가 늦게 남아서 일을 나는 잔업도 몰랐고 그때는 나를 억수로 잘 받는갑다. 북한은 잘 보면 좀 더 챙겨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걸 그렇게 북한하고 연결을 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 잘 봐줘가지고. 날 잘 봐서 이렇게 더 이제 줬다. 돈 더 주는구나. 1시간 일하면 잔업에 대한 수당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부탁을 해요. 유경 씨, 그거 오늘 10시까지 잔업이 돼요. 물건을 몇 시까지 맞춰야 되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나를 믿고 또 이제, 내가 또 그런 기계를 다루는 걸 북한에서 배워가지고 왔어요. 네, 수파, 사시, 나나인치, 스웨터 공장에서 쓰는 기계들이에요. 이거를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잠시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있어요, 또, 이거를. 그러면 또 북한의 거와 여기 것도 비교가 되겠네요. 어땠나요? 여기 기계는 독일제도 많고요.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엄청 좋아요. 근데 북한 거는 중국산이니까 그것도 중고 다 쓰다가 버리기 폐기 직전 오다 보니까 계속 고장나고 또 전기로 아니고 몽땅 수동이잖아요. 북한은 여기는 몽땅. 일할 맛이 낫겠어요. 그렇죠. 몽땅 수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너무 좋고 11시까지 막 잔업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요. 거짓말 안 못해서 옷을 벗으면 이 팬티 밑에 팬티 안에서 실밥이 뚝뚝 떨어지고 이 먼지 그 녹번동에 그때 당시에 가면은 지하에 많았어요. 이런 스웨터 공장들이 지하에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휴지로 이렇게 닦으면 먼지 새까맣게 고생하셨네. 고생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내가 탈북자 동지의 사이트라는 인터넷을 맞아요. 알게 네, 돼가지고 네, 네. 사람 찾기를 올렸어요. 오. 고향 친구들을 찾고 싶어서. 18살에 고등학교 때 헤어진 친구가 친구인데. 발신번호 제안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나한테. 아야, 어떡하니. 그 친구가 당일로 포천으로 왔더라고요. 몇 년 만에요. 그때 당시에 그 친구를 내가 18살에 헤어져서 봤으니까 한 18년, 17년 만에 봤거든요. 야, 너 그대로다. 똑같다. 만나는 순간에. 아유. 그 친구도 그때 당시에 결혼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혼자. 야, 너 그러면 나랑 김해 가자. 그 김해는 또 어딘데? 부산이래요. 부산은 또 어디니?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서 이틀 밤을 딱 놀다 간다고 김해로 갔는데 지금 15년, 16년째 있어. 그때 이틀 간다고 갔던 김해가 그렇게 좋았나요? 그냥 눌러 앉았어요, 거기. 2006년도에 내려갔으니까 지금 17년 됐네. 좋은 게 아니라 친구가 있으니까 가기 싫더라고요. 포천이네, 그 어디 홍대 입구네 가기 싫더라고요. 내 집이 아무리 포천에 있어도 내 집이 포천에 있어도 가기 싫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스웨터 공장에 이제 아줌마들 이제 50명이 이제 근무를 하는데, 입을 닫고 살았어요. 그때는 사투리도 내가 또 심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완전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러니까 쟤는 정말 말이 없네. 그렇게 말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로지 시키는 일만 하고 저녁에는 이제 쓸쓸하게 살았네. 그냥 정말 그 쓸쓸 어느 누구라도 약간 그런 가정이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돼서 내가 김해로 가서 정착이 됐어요. 이제 완전 경상도 사람 됐지. 그러면 김해 가서 첫 하게 된 일이 이불 가게인 거예요? 이불점 사장이 내 친구였어요. 북한 친구? 어떻게 사귀게 됐어요. 북한 친구는 한국인데. 한국 친구? 이불점을 내가 하게 된 계기가 그걸 뭐라 하지? 상업 전문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좀 배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불 가게 하는 친구랑 친하게 지냈고 이 친구 집에 가서 처음에는 좀 팔아주고 이불을 내가 내 직원으로 좀 팔아주고 이 원단을 잘 알잖아요. 이 친구가 이불 가게를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앞으로 돈이 생기면 한 1년을 그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간이 크게 빚을 좀 많이 져가지고 경상남도 진영에다가 이불 가게를 차렸어요, 내가. 네. 정말 그 빚을 메꾸느라가 내가 고생을 많이 했고. 크게 했구나. 크게 했어요. 나중에 돈이 이제 딸리니까 별걸 다 내다 팔았어요. 뭐 누가 선물로 해준 요런 반지도 팔아봤고. 어느 누구라도 이런 과정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이불 하면은 정말 무겁고 한번 빨려고 해도 어렵고 진짜 엄마들이 그 이불을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서 하잖아요. 중국 기성 이불은 또 몇 번 빨면은 털이 다 빠지거나. 근데 한국의 이불은 너무 좋은데 언니 어땠나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좋은 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방직은 알아줘요. 방직 기술을 알아주거든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방직 공장들이 대구에 제일 많아요.
이민을 가시는 분들, 내가 이거 이불집을 하면서 체험한 건데 못 쓴다고 해요. 아, 뭐, 이민을 가서도 이민을 가서도 어. 그 캐나다, 영국, 다 유럽인데? 두바이 이불을 내가 한국 이불을 안 보내준 지역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연락이 와서 이제 국제 택배도 내가 보내준 이불값보다 이불값이 예를 들어 뭐 30만 원이면 택배값이 35만 원이에요. 그래도 한국 이불을 갖다 이제 쓰시고 그만큼 한국 이불은 북한의 이불은 그건 이불인 게 아니라 속해. 이렇게 여기 할머니들이 말하는 속해고 그냥 돌덩이라고 보면 돼요. 이불이 아니고 그냥 속해를 뭉쳐놓은 돌덩이. 북한 이불은 잘못하면 깔려서 숨이 차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정말 여기 이불은 신세계고 우리가 5만 원짜리, 4만 원짜리도 사보세요. 정말 좋아요, 이불들이. 너무 좋아요. 기술력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만 해요. 난 사실은 돈을 떠나서 그 이불을 만지는 기분에 이불 장사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 예쁘고 내가 진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입고 온화한 분위기에서 이 이불들을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만지고 진짜로 난 정말 그랬어요. 그리고 솜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가볍고 좋아요. 아유, 너무 좋죠. 그리고 무늬도 왜 그렇게 예쁜 무늬가 많아? 저는 이불 가게를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겠어요, 언니. 너무 그리고 여기는 너무 좋은 게 원단들도 다 어떤 그 테스트를 통해서 다 사람이 인체와 건강에 다 뭐 맞아야 그게 이제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고 허가가 되는데 북한은 안 그렇잖아요. 북한은 그냥 먼지 꾸대 있는 거 그냥 먼지채를 끌어다가 이불 좀 만들어서 덮고 자는 게 북한이거든요. 저는 통일이 되면 사실은 북한에 가서 침구 커튼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게 내 이상이에요. 물론 지금 하는 사업도 뭐 우리가 이제 비전이 뭐 괜찮은 사업이에요. 괜찮은 사업인데 사실은 침구 커튼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숙박업이랑 보면 우리가 숙박업이랑 보면은 안에 침구 커튼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북한 가서 이 사업을 하면은요 관광지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까운 팁 소스를 지금 제공하는 진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직구를 알고 있고 공장도 어떻게 한다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와, 대단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면 앞으로 통일된 후에 또 우리 최유경 언니가 이불 침구 대표로 네, 북한을 가는 그날까지 저희 TV는 응원할 건데요. 그럼 여기에서 언니가 지금 하시는 사업, 이불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상남도 김해에서 네. 이불 가게를 이제 오래 했어요. 오래 했나요? 그것도 뭐 한 8년 정도 했는데 꽤 했네요. 꽤 했어요. 지금의 하는 일하고 투잡을 했으니까. 지금은 제가 사실은 이제 결혼정보 회사를 해요. 뭐 북한 여성하고 한국 남성분하고 이제 엮어주는 이런 일을 이제 하는데 이것도 또 한 1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불점하고 이제 이 업을 당분간을 내가 투잡을 이제 해보니까 뭐든 한 가지에 치우쳐야지 이 한 가지는 또 처지더라고요. 그럼요. 바쁘고 내가 새벽이든 밤이든 잠 안 자고 뛰어다녀도 그러니까 열 머슴이 뭐 주인 하나를 못 당간다는 말이 있듯이 맡겨놓으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언니. 그래서 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진영에 있는 이불 가게는 에서 또 어느 사장님한테 인계인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지금은 이제 결혼정보 회사를 하나만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해시에 있는 건가요? 네, 김해시. 김해시에. 네. 이제 그 중부 경찰서 바로 옆에 이제 사무실이 있어요. 궁금합니다. 결혼정보회사 정말 많은 것도 있는데 김해에서 언니 한 10년 하셨으면 그 자리에서는 그래도 꽤 이제는 소문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내가 해보니까 사람과의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물건을 이불을 팔 때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완전 다르고. 좀 한 사람이 인생을 책임지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직원들한테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직업이 이거더라고요. 왜냐면 정말 기쁠 때는 우리가 엮어준 이제 그 분들이 잘 이제 된다든가 아니면 뭐 식을 올린다고 연락이 왔다든가 아니면 아기를 또 이렇게 아기를 가졌다든가 할 때는 와 하고 또 기뻐요. 좋아요. 그런데 또 사람 문제라 잘 이제 안 될 때, 좀 안 될 때 나도 속상하지만 이제 상대도 속상하고 팁을 내가 한 가지 드리자면
누구에게 다 하자. 드리는 팁인가요? 남자요, 여자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똑같이. 사람은 네. 다 똑같잖아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과도한 나이 차이라든지 아니면 난 무조건 키 크고 예뻐야 된다. 아니 물론 키 크고 우리 가영 씨처럼 키 크고 예쁘면 어떻게 했어요? 눈이 높아요. 솔직히 눈이 높아요. 이런 분들 이런 연예인들 방송하시고 정말 내가 봐도 이목구비 뚜렷하고 야 넌 어떻게 멀리서 봐도 확 진짜 이렇게 튀는 얼굴이란 말이에요. 스타일은 다 있겠지만은 약간의 그런 욕심을 좀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전 요즘에는 옛날하고 틀려요. 이제는 이 분야도요. 솔직하지 않으면 일을 하기 힘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과감하게 믿고 오시려면 이제 하시라고 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전 대놓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해주겠습니다. 하는 데는 가지 말라고 해요. 내가. 전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나도 이걸 오래 했잖아요. 그런 경험도 많고 또 내 손에서 수많은 내 좋은 일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 좀 많아요. 많은데 직원이 10명이에요. 10사람인데 그 중에 2명을 내가 결혼을 시켰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한 3년, 4년씩 살고 있는데 그 신랑분들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저를. 좀 정기적으로 밥도 사주시고. 좋네요. 저 참 고마운 게 어떤 때 이렇게 좀 무슨 사업하신 분도 뭐 한 분이 계시는데 좀 이렇게 상의를 하면은 한 방에 딱 이렇게 팩트를 찍어주시는 분도 있고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돈은 우리가 벌어서 쓰는 재미라는 게 있잖아요. 뭐 그냥 먹고 살만하면 되고 옛날에는 막 뚝심으로 막 일을 다 해보고 했는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행복하면 되고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최선을 다하면 되고 또 나는 잘해주고 싶은데 또 직원들이 내 마음 같지 않게 또 고객을 상대할 때도 나도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도 좀 최선을 다해서 다 잘 하느라고 하긴 하지만은 또 서로 다 상대성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중부지방 이남에서는 내가 단언컨대 제일 오래된 회사예요. 우리 북한 여성이 사업자 한 번 안 바꾸고 이름 한 번 안 바꾸고 상호 한 번 안 바꾸고 일사천리로 쭉 달려온 거는 저는 진짜 저 하나밖에 없다. 그거 지금 10년 동안 꾸준히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는 자리를 잘 잡으신 거고 그렇죠. 또 하나 신뢰가 보장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긴 시간이 함께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타임에 또 하나 성사시킨 커플이 한 몇 쌍 정도 되나요? 우리가 이제 그 성사함의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기까지면은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같이 살고 있지만 식을 못 올리는 쌍들이 많아요. 네, 그렇게 하고 특히 재혼 같은 분들은 내가 보니까 자식이 이제 남자 쪽에 있든지 여자 쪽에 또 한 명 정도 있든지 이제 있으면 흔쾌히 빨리 안 합치지 않고 근거리에 있으면은 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부분들도 있고 요즘은 그래요. 그런 또 부부들도 있고 하다 보니 데이터로 따지면 뭐 딱 몇 쌍이다. 그렇네. 이거는 내가 뭐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괜히 무슨 뭐 또 우리 관련 업체 대표들이 또 들으면 뭐 최 대표는 지 혼자 잘난 척한다 이런 얘기 듣기도 싫고 성사는 많이 되는 편입니다. 솔직히 많이 되고 사실 인천에서도 다 찾아오셨더라고요. 인천에서도 일부러. 어유. 그런데 우리가 협회가 있다 보니까 다 또 통하잖아요. 이미 상담을 이쪽에서 이제 받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이제 있을 때마다 참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통하는구나. 다 통해요.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왜냐면 요즘에는요. 개인정보는 공유를 안 하는데 안 좋은 소문도 다 믿으면 안 돼요. 상대방의 어떤 성격이나 그 인성에 의해서 더 감정이라는 게 더 폭발적일 수도 있잖아요. 보태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우리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가 세터민 협회가 생기고 회의를 하고 이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는 이제 정확하게 하자. 제대로 하자. 그래서 요즘에는 일도 틀림이 없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믿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빼고 대단한 거는 한 분야에서 10년을 넘게 하신 거 이거면 다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에는 이제 듣는 인사가
야, 너 그거 지금도 하냐? 야, 너 그거 진짜 오래 한다. 그래. 그래, 뭐, 이제는 뭐, 그냥 그거로 쭉 가라. 쭉 뭐, 가라. 그래,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언니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찌 보면 하나의 가정을 이뤄주는 일인데, 그걸 떠나서 나중에는 통일돼서 뭐 제 친구가 언니 회사에 들어가서 결혼을 하는 막 그런 날도 왔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도 듭니다. 이 최유경 언니를 모시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중국 또 한국에 와서까지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언니가 말씀 조리 있게 재미있게 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최유경 언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따뜻한 응원은 저희 탈북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니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려요. 네, 오늘 방송 네. 구독과 좋아요 아이고. 눌러주시고요. 저도 이제 열심히 대한민국에 이제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면서 받은 것만큼 또 보답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이 사람은 언제 정말 난 오랜 시간 어떤 거를 오래 이제 했다는 이런 얘기를 참 듣고 싶어서 참 애를 쓰는 사람인데, 우리 가영 씨도 또 얼마나 예뻐요. 많이 또 이제 여러분들이 꾹꾹 눌러서 이제 많이 도와주시고요. 참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새해 올해 또 좋은 일도 많이 이제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언니가 오늘 김해에서 여기 서울까지 오셔서 촬영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